오디오 데이터 사이언스 2학번 유진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s for Sentence Classific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총 201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 설명하고 모델 설명하고 이 모델을 활용한 실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서 소개된 CNN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면 해석 그대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합니다. CNN은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그 픽셀 간의 연관성을 살린 여러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인풋에 사진이 존재하고 이 필터를 3x3과 같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끼워서 각각의 픽셀의 값을 곱하고 더해서 하나의 피처 맵의 하나의 값을 찾아낼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설정해서 각각 그 네모칸을 다 채워서 결국엔 피처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의 개수가 하나일 경우가 아닌 두 개 또는 세 개일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구한 그 채널의 컨볼루션 리졸트의 값을 모두 총 더해서 마지막으로 피처 맵을 구하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NN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의미하는데요. 그 CNN은 컴퓨터 비전에서뿐 아니라 그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음성 인식에서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시계열 분석에서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가에 대한 차트 그래프인데 시계열이 다음과 같은 주가 변동이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이 존재하면 이렇게 스트라이드 크기만큼 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계열의 CNN을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텍스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기계어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텍스트를 분류하는 예를 들어 감성 분석, 포지티브, 네거티브와 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활용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그 NLP에서 CNN을 사용한 첫 논문에 해당하기도 하고 인용이 지금 횟수를 보면 12,000회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징적인 논문이라는 점에서 이 논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간단한 요약을 살펴보면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와 CNN을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 여기서 유의할 점이 프리-트레인된 워드 벡터를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CNN에서 그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 7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중 4개가 소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모델 구조에 있어서는 기존의 스태틱한 워드 벡터와 태스크 스페시픽 워드 벡터 둘 다를 활용하는 새롭고 간단한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그러한 점에서 의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플링 레이어는 CNN의 문제점, 즉 컨볼루션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즉 플링은 서브샘플링을 의미해서 서브샘플링은 해당하는 그 이미지의 데이터를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줄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맥스, 에버리지, 민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택하고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택하는 것으로서 맥스를 활용하고 에버리지는 이 값들의 평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플링을 통해서 그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어를 인베딩 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어를 인베딩 시키는 방법은 크게 희소 표현과 밀집 표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희소 표현이라는 것은 원합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그 단어의 인덱스 값을 1로 표시하고 나머지 값을 모두 0으로 표시하는 다음과 같은 것처럼 표현하는 벡터 표현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합 벡터는 희소 표현이라고, 희소 벡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표현 방법은 단어 간의 유사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밀집 표현 같은 경우는 단어의 벡터의 차원을 단어의 집합의 크기로 상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벡터의 표현을. 그래서 예를 들어 K를 4라고 하면 4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희소 표현을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밀집 표현에 포함되는 그 분산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 방법인데요. 이 표현 방법은 희소 벡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단어의 의미를 다차원 공간에 벡터화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유사도를 벡터화하는 작업은 저차원을 가짐으로 이 밀집 벡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소 표현이 고차원에서 분리되는 표현 방법이라고 가정하면 이 분산 표현이라는 것은 저차원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 분산하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으로 예를 들어 king과 kin, 그리고 man과 woman과 같은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간의 유사도를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NNLM 그리고 RNNLM 등이 존재하나 최근에는 워드2백이 많이 쓰인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2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스킵그램과 15로 분류가 됩니다. 15는 문장이 존재한다면 주변 단어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스킵그램 방식은 중심 단어에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음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인데 먼저 인풋 데이터를 넣고 컨볼루션을 취한 뒤 맥스 풀링을 취하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취해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문장에 대한 단어의 개수를 n 그리고 차원의 수를 k라고 할 때 구성된 인풋 채널이 존재하고 이 채널은 스태틱 채널과 그리고 논스태틱 채널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의 채널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고 이 컨볼루션을 이루고 이렇게 나온 이 피처 맵들을 맥스 플링을 진행을 해서 레이어를 생성하고 이에 따라 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드롭아웃과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라벨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 최종 분류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를 넣는 부분인데요. Wait for the video and do not let it 이라는 문장이 존재할 때 문장에 나온 단어의 개수는 n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벡터의 차원은 k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어 벡터는 각각의 단어 벡터는 x1은 weight이 될 거고 x2는 for에 대한 단어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i번째의 단어를 k 차원으로 인베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길이가 n인 문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덧셈 동그라미 이 표시는 단순한 컨캐티네이션을 표현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게 된다면 i번째부터 j번째까지의 이 개의 단어의 컨캐티네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과정입니다. 먼저 윈도우 사이즈를 h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차원은 k 차원이기 때문에 이 윈도우 사이즈의 차원은 hk가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2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처맵을 이룰 수 있고 3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처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여러 필터를 적용한 컨볼루션 레이어가 병렬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의 과정 같은 경우는 이 xi의 벡터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넌리니어 펑션을 구해주면 C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처 CI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총 x1부터 2까지, x2부터 3까지, x3부터 x4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서 결국 다음과 같은 피처 맵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맥스플린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피처맵을 구하게 된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값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그 큰 값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서 맥스플링에서 다음과 같은 Z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모델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윈도우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면 다양한 특성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하는 가능한 필터와 그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스태틱한 필터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화와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인데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드 F를 거치기 전에 정규화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정규화 과정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드롭아웃과 L2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드롭아웃은 피처 중 반을 제거해서 히든 유닛의 코어댑테이션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Z를 구했다면 여기서 이 드롭아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R에 해당하는 값을 연산을 해주는데요. 엘리멘트 와이즈를 해주게 되는데 이 R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스킹 벡터를 의미합니다. 각 확률 P의 그 베르누이 분포를 따라 이루는 0과 1의 값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마스킹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드롭아웃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L2놈 같은 경우는 gradient descent step에서 가중치 벡터의 L2놈이 그 S보다 클 경우 S의 값을 가지도록 리스케일링을 진행해 줍니다. 이 S의 값은 그 특정하게 그냥 정해주는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레귤러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FC 레이어를 거쳐서 여러 개의 필터를 얻은 그 피처들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입력으로 인풋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을 실험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총 7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검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감성 분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도 존재하고 그게 아니라 주관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와 같은 것도 분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오지선다와 같은 다양한 분류로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뷰 데이터셋은 질문, 영화 리뷰, 소비자 리뷰 등 다양한 리뷰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베리에이션에서는 다양한 모델의 변형을 활용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변형된 모델을 활용했는데 먼저 베이스라인에서는 그 CNN 랜덤이라고 해서 이 벡터의 값을 그 인풋 데이터를 벡터화 시킬 때 모든 단어는 랜덤을 초기화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 CNN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서는 워드 투백 중에서도 프리 트레인된 워드 투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프리 트레인된 워드 투백을 활용하고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이 벡터의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 트레인된 워드 투백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 언노운된 단어들은 랜덤 초기화해서 이것들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논스태틱과 같은 방식은 위와 같은 방식과 똑같으나 파인 튜닝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논스태틱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다음과 같이 벡터도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채널이라는 것은 CNN 멀티 채널이라는 것은 이 스태틱과 논스태틱을 동시에 활용해서 2개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적용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는 렐루 함수 활용하고 드롭아웃 비율을 0.5 설정하고 등과 같이 윈도우 사이즈는 다양하게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에 대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활용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아다 델타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NN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 따라 성능이 충분히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멀티 채널이라고 해서 항상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서는 스태틱과 논스태틱을 비교했을 때 그 워드의 시밀러리티를 고려했을 때인데요. 이 bad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태틱한 단어는 bad, good가 나왔고 그리고 논스태틱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terrible한 단어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논스태틱 부분 같은 경우는 스태틱보다는 좀 더 통사적인 그 의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태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센티메틱한 부분을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 더 나아가서 볼 점은 다양한 필터 사이즈 그리고 여러 개의 피처 맵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CNN을 사용한 다른 논문보다 성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드롭아웃을 통해서 적절한 레귤레이션을 실행했기 때문에 성능을 높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언급드린 부분이어서 이 워드2백이 없는 단어 벡터를 초기화시킬 때는 프리트레인 벡터와 유사한 이 베리언스를 줘서 초기화가 잘 되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드 벡터를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코헐트의 워드 벡터를 사용하면 성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워드 벡터의 구축 아키텍처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구글 뉴스 데이터셋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에 있어서는 아다 델타와 아다 그래드 비슷했지만 이 결과는 비슷했지만 그 아다 델타가 에폭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CNN을 활용한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고 논문이 다른 논문들에 비해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었고 다양한 모델 비교를 진행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CNN은 파라미터 수를 줄여 빠른 추론, 학습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적용시킨 다른 논문들도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에 적합한 단어 인베딩 모델 및 파라미터 튜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어니까 전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신경망 기반 대용량 텍스트 데이터 분류 기술이라는 이 논문에서는 CNN은 훌륭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나 CNN에서는 정확도가 높았으나 워드2백 말고도 다양한 인베딩 방식이나 랜덤으로 인베딩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워드2백이 딱히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